이혼 후 건강하게 홀로서기, 용서와 화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펄메이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이혼이라는 힘든 일을 겪으며 우리를 아프게 했던 상대를 왜 용서하고 왜 화해해야 되는지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혼으로 이르게 했던 당사자인 상대를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더 잘 대처하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1차적으로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겪고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실수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미숙했던 자신, 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고 어루만져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그러나 그 용서가 없이는 제 자신이 결코 건강하게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상대에 대한 미움이 생겨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를 연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분노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럽게 일어난 그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피폐하게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 마음에 생기는 감정인데 그 감정이 나를 너무나 피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상대방을 해치는 것보다 내 자신을 해치는 강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용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대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오래 남아있을수록 그 감정이 내 삶을 오래도록 지배할수록 내 삶은 회복하기 힘들어지고 내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함으로써 지난날 내 삶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가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그것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너무나 시급한 우리의 건강하게 홀로 서기의 첫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일방적인 나의 선택입니다. 상대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내가 용서할 만하게 변화가 된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용서할 만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그 사람의 잘못에 나를 방치하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가 어떠하든 나는 그 상대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상대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둔감함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인들보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상황을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도저히 제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제 자신을 지키고 연약한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과감하게 어떠한 것들, 내 인생의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둔감하기로 결정을 했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서 저게 왜 저러지?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벌어진 어떤 엄청난 사건이 그 사건이 우리 삶을 너무나 많이 왜곡시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축소할 수 있고 그 사건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용서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상대의 상태가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내 에너지를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용서하고 내 삶에서 몰아내기로 선택을 한 것이라면 화해는 상대와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이 경우에는 나 혼자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죠. 상대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지난날의 오류들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내리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내가 상대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진 후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고 상대가 충분히 안도감을 느끼게 되면 화해도 가능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그러했고요. 나를 미워하던 상대가 나에 대한 미움을 멈추었다는 것은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그러면 내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해는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던 매듭을 푸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서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외면을 하는 것이라면 화해는 내 삶에서 걸림돌이 되던 어떤 것을 치우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해라는 것은 서로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한때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 관계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게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연약한 서로를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면 정말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정말 내가 건강하게 홀로 설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드는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꼭 이루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돌멩이를 던져서 나를 상처주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내가 안전지대로 돌아오는 방법, 용서와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